안녕하세요, 레드액션맨 임상훈입니다. 요즘 계속 영상을 뜸하게 올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개인적으로 영화와 관련해서 내심 반가우면서도 우려가 생기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본 뉴스고 과연 몇 분들이 관심을 가질까 하는 뉴스지만 개인적으로 약간의 놀라움이 있었던 뉴스라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의 방송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걸 보신 분들이라면 영화 감독을 하려는 점과 몇몇 게임을 영화화하려고 생각 중이라는 점을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비록 게임을 영화화한 작품들의 대다수가 망했지만 안젤리나 졸리의 톰레이더, 3편까지의 레지던트 이블, 사일런트 힐 1편 같은 나름의 성공작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 영화에도 게임의 영화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몇 작품들은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한국적인 색채가 강한 머털루사 186의 편, 개인적으로 눈물을 머금고 했던 창세기전 3 및 파트 2, 나 놀리려고 장난치는 건 아니겠지? 우린 이겼잖아. 그런데 왜 이런? 조안, 일어나라고. 피곤하니까 잠시 쉬겠다고 했잖아. 제발 일어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동양 무협 판타지인 블레이드 앤 소울, 나도 예전의 진서연이 아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제자다. 살리고 싶다면 귀천검을 내놓으실까? 서울을 배경으로 한 추리게임 회색도시, 연이어 벌어지는 살인 사건, 그 뒤에 숨겨진 진실과 범인을 밝혀라. 회색도시 서울을 배경으로 파헤칠수록 미궁에 빠지는 4명의 주인공들. 그리고 이것이 있죠. 너도 느낀 거잖아. 이 안녕. 거기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국. 화이트데이는 국산 게임 중 몇 안 되는 공포 게임의 대표작이며 비록 안타깝게 수익 창출에는 참패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유명해진 게임입니다. CD 판매량은 1만 장인데 패치 다운로드 건수가 무려 15만 건이었던 일화를 보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들과 불법 다운로드로 이 게임을 즐겼을지 짐작할 수 있죠. 2001년도에 처음 나온 이 게임은 2015년 모바일 버전과 2017년도 PC 및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으로 리메이크되면서 그 명성을 이어왔죠. 게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연두고등학교로 전학 온 소년 이희미는 한소영이라는 소녀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녀의 일기장을 주운 희미는 그녀에게 몰래 선물을 주며 일기장을 돌려주고자 화이트데이 전날 밤 10시에 학교로 찾아가죠. 하지만 마침 희민이 들어서자마자 학교에 저주가 걸려서 문이 잠기고 수희 아저씨는 미쳐서 학생들을 폭행하며 귀신들이 나타나고 여기서 각각 귀신들의 원한과 저주를 풀면서 학교를 탈출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이야기 내에서 게임은 각각의 괴담들을 통해 이야기에 깊이를 더했고 황병기 선생님의 미궁과 괴이한 사운드, 끈질긴 수위의 추적, 공격력이 전혀 없는 주인공 설정으로 공포감을 극대화했죠. 특히 수위 아저씨의 존재는 귀신보다도 더 집요하고 무서운 존재로 그려졌기에
영화화의 관건은 수위의 공포감을 잘 살리느냐, 못하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연극, 영화 이것을 전부 종합하는 예술 형식이죠. 거기에 내 미궁이 합해져 가지고 게임의 효과를 북돋우는데 음악이 좀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영화로 표현하는 것은 마냥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게임을 그대로 옮긴다고 하면 주인공은 손발이 마비된 사람처럼 묘사될 것입니다. 게임에서 수위와의 추격전을 벌일 때 장애물을 마주치면 절대 넘거나 만지거나 파괴할 수 없고 무조건 피해가야 합니다. 학생의자 하나만 있어도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들을 그대로 묘사하면 이희민은 관객에게 비상식적으로 답답한 멍청이가 됩니다. 이게 게임에서는 유저를 더욱 조급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졸라 답답합니다. 아저씨 잠깐만 너 이렇게 셌어? 너 이렇게 셌어? 잠깐만 문 열리라고. 뭐야 아씨. 그리고 맞을 때도 방어는 절대 안 합니다. 봐봐. 이걸 영화로 본다고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따라서 영화는 장애물을 정도껏 지우고 적을 조금이나마 공격할 수 있게 묘사해야 할 텐데 원작의 핵심은 적을 공격할 수 없는 무기력한 공포에 있는데 그걸 영화라는 매체에 맞게 바꿔야 하기에 더욱 신중해야겠죠. 자칫 잘못하면 우스꽝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좀 이렇게 저항을 못하게끔 많이 만들고 많은 분들이 이런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씨발. 수위는 귀신 들린 사람이지 귀신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아이템을. 관객의 입장에서 희미가 수위를 단 한 번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희민이가 수위를 공격하다 보면 작품의 공포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급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말처럼 쉬울 것 같지는 않네요. 수위한테 공격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관객이 인지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포는 공포대로 묘사하면서도 주인공에게 기본적인 방어 본능이 있음을 묘사하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기본 스토리만 가지고는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이야기를 곁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상에서는 다양한 귀신들에 대한 괴담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귀신들이 어떤 원한을 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귀신이 되었는지가 글로 묘사되어 있죠. 게임의 재미 중 하나가 바로 이 괴담 수집이고 일부는 게임 진행에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각각의 이야기들을 영화에 잘 조합하면 스토리를 더 풍성하게 하면서 학원가의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고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메인 스토리에 얼마나 제대로 융합시키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초반의 구성을 더 탄탄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나 살인자를 목격하고 그곳에 갇혔다면 심리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부모님한테 알리고자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원작에서는 스토리상으로 희민이가 전화를 전혀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경찰이나 군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지모드에서 귀신한테 문자를 받으면서 절대 신고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넌 이 시간에 심지어 왜 여기로 그중 온 거야? 한 소녀는 밤중에 친구의 전화를 받고서 학교에 왔다고 하는데 네가 전화로 불렀잖아. 희민이는 절대 전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병신이냐? 이 부분을 보완해서 희민이가 자신의 처지를 학교 밖에 알리고자 하지만 통신장애로 실패하는 장면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입부에서 밤 10시에 학교로 가게 되는 계기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누가 선물을 밤에 학교 가서 줍니까?
카톡 기프티콘도 있는데요. 물론 주인공의 소심한 성격상 몰래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방과 후에 1시간 이내에 놓으면 되지 않나? 나 이해가 안 가네요. 눈이 안 학교가 좋구나. 거의 완전히 빈 것을 보면 이 연두고등학교는 야자도 안 하나 본데 말이죠. 학교에 관련된 설정도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때 병원으로 쓰였고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개교 이후에도 학생들이 사망했다는 설정이 있는 걸 보면 이 학교는 오랜 세월 동안 다사다난하게 원한이 많이 쌓인 공간이 됩니다. 그만큼 학교와 관련해서 풀어갈 이야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상에 등장은 안 하지만 이사장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 무책임한 이사장 역할에 개인적으로 이경영님이 캐스팅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캐스팅 이야기를 하니 이미 실제로 진행된 캐스팅에 대해서도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없고 먼저 주인공인 이희민 역할에는 없는데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다른 출연했던 친구들은 강찬희 배우가 이렇게 캐스팅되었습니다. 나와 있지만 희민이만 이제 개인적으로 드라마는 잘 안 보지만 게임 엄청나게 내에서 대박난 주인공이어서 드라마임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했는데 2000년생인 강찬희 배우의 나이를 뭔가 고려하면 어울릴 수도 있을 듯한 영-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백지 상태인 물론 저는 희민이를 이현우를 제가 캐스팅하고 과연 싶었지만요. 잘 표현을 솔직히 할수 있을까? 리메이크판 기준 원작의 라는 외모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우와 더 닮지 않았나 되게 싶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 아무튼 말 못하는 우리의 희민이가 어떻게 각색되고 9월 또 6일 어떻게 연기할지 로 이제 촬영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혔고, 아 진짜 긴장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우리의 희민이가 짝사랑하는 그녀 한소영 역할인데요. 여기엔 찬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드라마에서 열연했던 박윤아 배우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강은진 배우님이 캐스팅되었는데 이분은 캐릭터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원작에서 미친 아줌마로 등장해서 희민을 공격하는 은미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데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2명의 수위 중 1명은 무려 우리나라의 베테랑 성우이며 도가니의 교장 형제를 연기한 장광 배우님인데 이것만큼은 감탄을 자아내게 하네요. 소름 돋아. 실제로 두 수위 중 본관을 담당하는 이봉구 수위를 보고 이분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정말로 캐스팅되니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만 잘 만들어지면 제대로 지리겠네요. 과연 잘 될지가 의문이지만 말이죠. 또 9월 6일자로 신규 캐스팅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신예인 김우린 배우가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여고생 나경민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는 원작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기대됨과 동시에 우려도 됩니다. 일단 9월 6일에 촬영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설지현, 김성아, 유지민, 그리고 신관의 수위, 손달수의 캐스팅이 어떻게 되었을지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사를 접한 분들이 감독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감독은 제작사인 주식회사 슬기로운 늑대의 대표인 송현주 감독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생소한 이름인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감독이 생소하다는 점이 공포 영화로서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만들어야겠죠. 이 밖에 특이사항으로는 영화가 10월 초까지 전라도 광주에서 촬영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주와 관련되게 각색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 화이트데이 시즌에 맞춰 개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작품은 국산 게임이 최초로 영화화되는 사례임과 동시에 한국 극장용 상업영화 최초로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사례입니다. 개인적으로 국산 게임의 영화화를 희망하면서 직접 영화로 만들고자 생각했던 만큼 이 영화가 잘 만들어져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망한다는 속설이 거의 맞는다는 점과 요즘 한국 공포영화들이 연이어서 부진을 기록하는 점에서 걱정도 큽니다. 그만큼 부디 영화가 잘 만들어져서 성공하길 바라며 제발 걸작선이나 망작 영화제에서는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못 만들면 제가 그분들한테 제발 제대로 까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꼭 이 영화가 잘 만들어져서 제발 간만에 한국 공포영화에서 잘 만든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영화가 영화적으로 무섭게 만들어야지 관객이 보다가 쑥 터지거나 오그라들어 죽을 것 같아서 무섭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부디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극장에서 황병기 선생님의 미궁을 들으면서 시청각적으로 완성도 높은 공포를 보며 지리고 싶네요. 원작을 무섭게 즐겼던 만큼 꼭 영화도 무섭게 보고 싶습니다. 이상 레디액션맨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고 광고 30초 이상 봐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